리베레리아, 라이브러리아. 오늘은 멕시코시티의 대표적인 현대 건축 명소 중 하나인 바스콘셀로스 도서관에 왔습니다. 흔히 영화 인터스텔라의 모티브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그건 아니고요. 도서관을 돌아보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입구에 들어섰는데요. 여기가 도서관으로 보이나요? 도서관이라는데 서가가 모두 허공에 떠 있어요. 이렇게 말이에요. 마치 4차원 큐브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이러한 구조를 테스렉트라고 하는데요. 이 4차원 큐브 구조 때문에 사람들이 인터스텔라의 테서렉트를 떠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저길 올라갈 수 있는지 일단 계단으로 가볼게요. 좌우에 입구가 보이는데 그냥 들어가면 되겠죠? 바로 들어갈 순 없고 저기 계단으로 내려가 출입증을 받으라네요. 여권을 보여주고 출입증을 받아 들어가 봅니다. 중앙홀에는 거대한 공룡처럼 보이는 조형물이 공중에 매달려 있는데요. 이 작품은 멕시코 미술가 가브리엘 오로스코가 도서관에 영구 설치한 조각품으로 모바일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공룡이 아닌 실제 고래뼈로 만든 고래라네요. 아이디어를 낸 가브리엘 오로스코는 합법적으로 고래뼈를 구하기 위해 멕시코의 한 해변가에서 죽은 고래뼈를 얻어 만들었답니다. 그는 이 작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답니다. 바다에 고래를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책을 찾으러 갔다가 고래를 보게 됩니다. 책을 읽을 수 있는 열람실도 아주 여유롭게 되어 있고요. 검색할 수 있는 컴퓨터도 설치되어 있네요. 또 바깥에 공원도 있나 봅니다. 잠시 산책을 하며 쉴 수 있는 옥상 공원이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도서관 탐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계단 중간중간 서가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네요. 구조는 독특한데 책의 위치를 미리 알고 찾아야겠는데요. 가장 위층으로 오니 이렇게 멋진 열람실이 있어요. 그리고 반대편으로도 다닐 수 있고요. 자, 이제 전체를 한번 내려다 보시겠어요? 아래를 보니 아찔하기까지 한데요. 또 테라스로 나오면 멋진 전망대가 되네요. 누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을까요? 바로 멕시코 건축가인 알베르토 칼라치라는 사람입니다. 그와 함께하는 프로젝트 팀은 2003년 국제 건축 공모전에 선정되었고 2006년 5월에 이 도서관이 개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체 7층으로 되어 있는데 자연 채광을 적극 활용한 것도 특징 중 하나랍니다. 중간중간 휴식을 취하거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책 좀 읽고 갈까요? 평소엔 책도 잘 안 읽으면서 말이에요. 재미있는 사진놀이 잠깐 하고 내려갑니다. 단순한 도서관이 아니라 지식의 성당 또는 메가 도서관이라 불릴 정도로 세계 10대 도서관 하나를 잘 보고 갑니다.
휴대폰 렌즈로 바꾸면 되지. 휴대폰은. 지금 저희는 멕시코 시티의 중심에서 조금 떨어진 독특한 건축물이자 박물관이면서 미술관까지 겸하고 있는 소우마야 박물관에 왔습니다. 참 독특한 디자인이죠?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5, 60대 이상이면 아마 요런 여치집이 생각나실 듯도 하네요. 비틀린 모래시계 형태인데요. 약 16,000개의 육각형 알루미늄 패널이 외벽을 덮고 있답니다. 이 박물관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소마야는 건축주인 카를로스 슬림의 아내 이름이랍니다. 카를로스 슬림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인데요. 안타깝게도 그의 아내인 소우마야 도미트는 1999년 신부전으로 사망을 했답니다. 이를 계기로 카를로스 슬림은 자선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했고 세상을 떠난 아내를 기리기 위해 바로 이 소우마야 박물관을 설립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박물관을 누구나 와서 볼 수 있도록 무료로 개방하고 있답니다. 그가 무료로 개방한 이유는 단순한 기부나 자선의 개념보다 문화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한다는 그의 철학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는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 자본은 교육, 건강, 그리고 문화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행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이곳에서 세계 예술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예술은 부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경제적 배경이 문화 경험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존경받으실 분 중 한 분이죠. 이제 들어가기 전 전체 구조를 간단히 소개드리면요. 전체 6층으로 되어 있고 이동은 엘리베이터나 나선형 동선을 따라갈 수 있답니다. 저희는 아래에서 나선형을 따라 위로 이동했는데 엘리베이터로 6층까지 올라간 다음 나선형을 따라 내려오면서 보는 것을 추천하네요. 뭐 순서가 정해진 건 아니니 아무렴 어때요? 자,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티켓도 필요 없으니 간단히 검색대만 통과하면 된답니다. 검색대를 통과하자마자 바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답니다. 이렇게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도 반겨주네요. 영상이나 사진 촬영도 허용되고요. 가방만 저 앞에 카운터에 맡기면 됩니다. 1층 로비에 작은 임시 전시실이 있는데요. 정기적으로 전시물이 교체된다고 하네요. 몇 개의 계단을 올라가면 본격적인 전시실이 시작된답니다. 입구에서 보셨던 피에타의 소재만 바뀌었는데 전혀 다른 작품을 보는 것 같네요. 이제 1층 전시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르네상스부터 20세기까지 유럽 귀족 문화 관련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답니다. 이렇게 오래된 피아노도 있고요. 정말 오래된 금속 디스크 뮤직박스도 있네요. 오래된 음악 관련 제품들이 정말 많이 있네요. 그 옆으로는 빅토리아 시대의 일상을 묘사한 그림부터 19세기부터 과거의 다양한 여성용 복식까지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통신기술 분야네요. 예스,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게 됩니다. 옛날 전화 교환원이 앉아있던 교환기도 있고요. 옛날 전화기라는 전화기는 다 모인 것 같아요. 맞은편에도 있는데 정말 보기 어려운 전화번호부도 있네요. 여기는 세계 유명 건축의 모형이 있네요. 이렇게 멋진 성당도 있네요. 작품이 너무 많아 모두 볼 수도 없어 관심 있는 것들만 보고 2층으로 올라갑니다.
앞에서 나선형 이동선이라는 게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어져 있답니다. 와, 이것은 상하 조각품이라는데 정말 정교하네요. 이 2층 전시실은 식민지 시대의 예술 공간입니다. 식민지 시대의 종교화, 조각, 장식, 예술품을 전시하고 있는 곳이죠. 이곳에는 종교 관련 조각품 중심으로 되어 있네요. 이제 다음 층으로 올라가 봅니다. 올라가면서도 작품을 볼 수 있게 설계를 했네요. 또한 나선형 통로에도 작품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정말 편안하게 연결되는 구조네요. 한 층을 더 올라왔지만 동일한 주제의 다른 전시실이랍니다. 이곳에는 종교화 중심으로 전시되어 있답니다. 물론 이곳에도 조각품들도 있고요. 그림도 있는데 역시 정말 많은 작품들이 있어요. 이 박물관에 전시된 작품 수가 약 66,000점이라는데요. 대부분의 예술품은 15세기부터 20세기까지의 유럽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작품이 많아도 너무 많아서 모두 보기엔 시간도 부족하고 힘들어 다시 이동을 해봅니다. 이제 4층 전시실인데요. 여기는 현대 멕시코 예술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물론 이곳에도 수많은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답니다. 이런 조각품도 있네요. 모두 멕시코를 대표하는 예술가들의 작품이라는데 지난 영상들에서도 소개해드렸지만 멕시코의 예술 문화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갖게 되네요. 또 다시 한 층을 올라갑니다. 각 전시실로 이동하는 이 나선형 통로는 너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관람하는데 불편함이 없어 보입니다. 여기도 역시 멕시코 작가들의 작품이 있는 곳인데요. 입구의 대형 작품은 지난번 차플테펙성에서도 소개해드렸고 디에고 리베라와 함께 벽화주의로 유명한 다비드 알파로 시케이로스의 작품이랍니다. 멕시코뿐만이 아닌 전 세계 다양한 지역과 시대의 작품을 둘러보고 마지막 층으로 올라갑니다. 마지막 층은 소우마야 박물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곳은 유럽 조각 컬렉션 전시실인데요. 특히 프랑스 조각가 로댕의 작품들이 자연 채광의 빛 속에서 관람객을 맞이한답니다. 여러분, 로댕 하면 떠오르는 작품이 생각나시죠? 네, 맞습니다. 바로 생각하는 사람이죠. 아니, 근데 여기서 뭐 하시는 거죠? 참 우리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한바탕 장난부터 치고 한 바퀴 돌아봅니다. 이곳에는 로댕 작품만 30점 이상이나 있는데요. 프랑스 외 지역에서 가장 큰 로댕 컬렉션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답니다. 여기에 The Kiss라는 작품도 있고요. 여긴 순교자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바로 옆에 작은 작품도 있네요. 이 작품은 어린 디오니소스를 안고 있는 실레누스입니다. 이것은 승리의 비너스라는 작품인데요.
동일한 작품을 함께 전시해둔 것도 재미있네요. 어느 정도일지 생각은 하고 왔지만 실제로 와서 보니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올 만큼 수많은 작품과 규모에 놀라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훌륭한 박물관 겸 미술관을 무료로 개방한 칼로스 슬림이 정말 존경스럽네요. 여기도 재료만 다른 동일한 작품이 있네요. 이것도 로댕의 레슬러들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역시 로댕의 작품인데요. 단테의 신곡에서 지옥의 입구에 서 있는 영혼들을 형상화한 새 망령이라는 작품입니다. 멕시코시티의 특별한 은빛 건물 속에서 수만 점의 예술을 만났습니다. 소호마야 박물관은 단순한 미술관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문화의 공간입니다. 세계적인 조각가의 작품들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예술이 가진 힘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이렇게 예술을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그것이 이 박물관이 남기는 가장 큰 인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멕시코시티 여행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깊은 산 속에 숨겨진 특별한 온천에서 뵙겠습니다.